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노컷 대련 2부에서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인선이 됐다가 8분 후에 사퇴를 선언하고 굉장히 당의 소용돌이석에 빠지는가 했더니 또 바로 새 혁신위원장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기 때문에 서영주 소장부터 말씀 주세요. 네.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가요? 제가요. 엄청 객관적으로 잘 보여요. 거짓말 진짜야?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8분 만의 사태는 뭔가 쌍권의 저는 아바타 지도부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송원석 지도부는요.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그 두 분들의 저는 컨트롤 하에 있다고 봐요. 왜 그게 확정적이냐면 안철수 의원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냥 딱 거절해 버렸잖아요. 네. 이런 지하에. 그리고는 안철수 의원이 8분 만에 사퇴. 그리고 나서 쌍권 지도부 둘이서 출격. 안철수 의원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거였다. 혁신위원 할 마음도 없었다 이러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송원석 지도부는 쌍권 이쪽과 한 문급으로 지금도 국민의힘은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안철수 의원을 쌍권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탄핵을 찬성한 측의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그럴싸하게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당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발판 삼아서 당대표 출마를 해서 본인은 손해볼 거 없고 뭐 친윤그룹에서도 그래 가려면 가라. 송원석 지도부가 안 잡았잖아요. 예. 보통 한번 잡아서 왜 그러세요? 저희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아서 이상하네 황당하네 왜 이런지 몰라 하고 그냥 안철수 의원을 팽시켰어요. 그만두세요. 네, 그만두세요. 뭐 그만두시려면 말고요. 그리고 윤희숙 전 여의도 연구원장을 또 임명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친윤 지도부가 여전히 이 당에 대한 혁신을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혁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는 낼 수 있으나 지금 쌍권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근데 윤희숙 뭐안 의원이 된다. 그래도 이분도 에너지와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의지는 그 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당에 언더찐윤? 있느냐. 그러니까 언더찐윤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46명.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면 안 된다.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친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던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께서 첨언해 주십시오. 아니 뭐가 있는데 대충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윤희숙 새 혁신위원장도 힘을 못 쓸 거다. 그냥 상의해서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현 지도부가. 그리고 일단 우리가 무슨 어떤 새 상품 샀는데 거기 뭐 스크래치 간다고 그러잖아요. 기스 간다고 그러고 뭐 일본 말로는 뭐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환했어요, 사실 지금. 이미 혁신위원회는 안철수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이렇게 본드로 붙여서 만들어 다시 접합을 해놨는데 본인이 요구했던 저 임명 문제 있다 하는 사람도 그대로. 여의도는 어떻게 된 게 여의도 원장 부원장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도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무슨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윤희숙 씨가 그 강단이 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확 치고받는 거를 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윤희숙 의원님이 또 뭐 하나 의원직 던지고 자신의 의원직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의원직 아니니까 네. 의원직을 안 던지고 있는 친윤을 향해서 던져라. 근데 이런 요구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 던져? 의원직. 그러니까 친윤 내년 그러니까 다음 공천을 포기하겠다. 출마. 아니 두 불출마 선언. 사람 탈당시키는 것도 못해서 안철수 의원 깨졌는데 그거보다 더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제가 정리를 한마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가 선배 같아. 화나셨어요 지금. 제가 96년도 입사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입사 선배, 국힘 입사 선배. 일본에서는 제가 선배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위원님이 정치부를 훨씬 더 오래전에 출입하신 96년도 있어요. 내가 야 나왔어요. 아니 언론계겠지만 저는 이제 정치계 자, 있었는데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혁신위원장은 없어요. 국민의힘은.
없어요? 백발위원장이에요. 아, 백발위원장. 위원장. 백서발간위원장. 아, 혁신 못해요. 혁신 못한다. 혁신은 인적 쇄신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음. 그거는 2명 못해 그러면서 막혀버린 거예요. 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우리가 대선에 왜 패배했는지 음. 그거를 먼저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겠다. 예. 그거잖아요. 그럼 예. 뭐 하자는 거예요? 음. 백서 발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백발위원장 임명한 거다. 아. 그래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는 없다. 질문 있습니다. 뭡니까? 백발위원장. 뭐 한 번에 정리를 해준다니까. 근데 진짜 송원석 지도부는 원내대표. 왜 대선에 패배했는지 몰라서 백서를 발간하려고 시간 그러나요? 끌기 작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그 송원석 그 원내대 지금 저 비대위원장 겸 예. 원내대표는 사실은 빨리 이걸 누구한테 넘기고 싶어해요. 비대위원장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 대표를 빨리 만들어서 아. 이거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보세요. 지금 체포영장 뭐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 내에서 당사 수색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 이거 본인이 앞장서서 그 앞에 가서 시위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아. 그냥 친윤들의 그림은 이거 같아. 혁신이라는 걸 대충 만들어서 예. 죄송하지만 안철수 의원처럼 약간 좀 어리버리한 아. 정치적으로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아. 이런 분 하나 앉혀놓고 아. 그 다음에 이 경선으로 그 대표 경선을 밀고 나가서 이거 혁신이고 뭐고 하네 이건 일단 앉혀놨으니까 아, 예. 이건 나중에 흐지부지 될 거고 아. 그다음에 경선 몰고 가서 대표. 여기서 대표 뽑은 다음에 그 대표한테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거 알아서 이게 네. 하시라고 그러고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이번에 황우여 그 황우여. 예, 황우여 네. 이분이 이제 선관위원장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집단 지도 체제 또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어차피 이거 한 사람한테 맡기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동훈은 무섭고 김문수는 싫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래 톱으로 세우면 안 되니까 집단 지도 체제 밀어붙여서 저 친윤 중진들도 다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얼기설기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박 시장님? 두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늘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주제는 분열이에요. 아. 당이 분열하면 안 된다. 단합된다. 사실 이 얘기는 분열하면 나를 떼낼 것 같은데 우리 분열하면 안 돼. 같이 잘 지내자 이거거든요. 아, 같이 근데 잘 지내자. 우리가 뭐 분열, 쇄신 이 두 단어는 통합과 그러니까 쇄신 이 두 단어는 그냥 각각의 단어로 놓고 보면 그냥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실 정반대 의미를 이런 음. 갈등에서 갖고 있거든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통일해 주세요 메뉴를 했을 때 짜장면 짬뽕 갖고는 분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암세포를 계속 갖고 있느냐? 이거는 당연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윤희숙 위원장이 받은 건 처음에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얘기할 때 정책 전문 정당, 그러니까 인적 쇄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냥 정책 얘기를 막 내면서 대한정당의 모습을 가져가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적 쇄신하자면 자기들이 다 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 정도로는 이거는 고름과 종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아주 큰 암세포 뭐 비유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고는 조금도 나갈 수가 없다. 지금 근데 황우여 위원장은 아주 강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좋은데 안 그럴 때는 집단 지도 체제가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주 강한 지도자가 있으면 황우 위원장이 할 일이 없겠죠. 아, 슬슬 냄새를 풍기는 거죠. 어떤 이게. 냄새? 한동훈 나오면은 네.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꿀 거야. 아. 출마한다라고 하면 아하.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집단 지도 체제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하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봉숭아학당 봉숭아학당 된다. 한마디로 난장판 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렇게 그걸 그냥 분위기 쓱 지금 띄워보는 거는 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치겠다고 하잖아요. 당을 아직 쇄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총선도 3년 남았는데 뭘로 쳐요? 칠 수 있는 게 있나? 당 대표의 권한으로 뭐 예. 출당 나가라고? 예, 아, 핵심적인 40명 그냥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축소시켜야죠. 아, 한 5명으로 핵심 주모자들. 축소시켜가지고 아. 원 플러스 원에서 한 10명 정도 해야지. 10명 45명 정도. 하면은요 집단적인 반발이 있어가지고 아. 안 돼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제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그거 있잖아요. 제가 있으면 내가 옛날에 했던 게 자꾸 떠올라. 숨기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비상계엄 시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친윤과 관련해서 내가 사실 그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그 아스팔트에서 그 쇼했던 거 그리고 그 비상계엄 때 내가 비겁하게 행동했던 거 이거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제가 있으면 자꾸 그게 대비가 돼. 사람들이 자꾸 그걸 떠올려. 저쪽에 쟤는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싸우는데 너는 뭐 했니? 뭐 이렇게 이런 정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알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뭐 대표가 되면 그 어떻게 갇힌 당인 사람 다 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같이 그 끌어안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 심리 기저에는 그 대비 효과. 이게 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있으면 나 좀 이상해. 미러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징적인 만일- 사람 몇 명은 당연히 그건 인적 뭐 청산을 그거야 해야죠. 그렇겠지만. 만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 또 된다. 음. 그러면 인적 쇄신을 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5+5 정도 일단 하고 열명. 그런데 다음 총선을 공천을 만약 갖는다. 아.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보수에서는 제일 유력한 대선 차기. 주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건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미숙하든 어쨌든 간에 지지층들이 이분이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게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처럼 만약에 당권을 잡고 처음에 인적 쇄신해서 다 머리 숙여 이것만 성공하면 그 주도권이 성격상 아주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총선 때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예. 잘하면 또 대표 연임해도 되니까. 아하. 그러면은 일단 지지층의 인기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음. 그러면 이 핵심 친윤들 말고 상당 부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친한이 될 것이냐, 고개를 확 수그릴 것이냐, 아하. 아니면 초기에 격렬하게 정해서 내쫓을 거냐. 지금은 일단 아직 들어오기 전이니까 일단 눈치 보면서 앞부분 예를 들어 10명 플러스 10명 정도는 일단 내쫓고 발못 붙이게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단계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운 조경태 의원 한 5선 6선이시죠. 근데 이분이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한계에서 이미 좀 정리가 된 거 아니냐. 만약에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 조경태 의원이 나왔는데 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냐 이런 해석도 저는 있어서. 정리돼서 나오지는 않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도 6선이나 되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정치 욕망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거를 이제 친한계에서 말리지 않았던 것들은 나간 게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안 나가도 나를 대리해서 친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갔다. 그럼 조금 더 부담을 들 수 있고요. 예. 지금 여건 자체는 좋지 않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기에는. 예, 예. 근데 이제 친윤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좀 두려워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 배쳐가는 것들은 이게 사실상 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반탄, 찬탄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반탄의 당론을 우리 다 취소하자. 취소하자. 음.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자 했는데 이거를 아직도 송원석 지도 못 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5대 개혁안, 5대 혁신안. 반탄파가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면 다시 반탄 잔탄이에요. 이게 아까 김정일 의원께서 얘기했던 대로 한동훈이 오면 나의 안 좋은 모습에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울을 보기 싫은 거예요. 아. 깨버리고 싶은데 깨지지는 않고. 아하.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집단지조태든 뭐든 다 할 건데 저는 사실상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케이스를 꿈꾸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김문수에 가깝다. 아.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졌고 다시 돌아와서 당대표를 하고 친윤들과 함께 다시 계속해서 버텨낸다면 아하. 또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수준에서 좀 굉장히 하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그 당내에서는 찬탄파가 와서 좀 새롭게 태어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와서 지방선거까지 무너지고 나면 또 정치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겨낼 좀 내공이 있을까? 라는 의문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 김종규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뭘 물어? 출마하세요? 왜 한동훈 대표의 아니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결정을 그러면 김종규 최고위원님은 출마하라고 권하시는 입장이에요? 저는 출마하라고 권하는 입장이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당이, 초기에 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거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리더십이 새로 서서 당원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가서 지금 나가서 시기가 안 좋다. 이게 도대체 보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그나마 어떻게 선방을 하고 지금 저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뭐 좀 변변한 주자를 내세워서 같이 가자 이렇게 가도 시원찮을 텐데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딱 나오면은 대선에서 진 건 너 때문이야 김문수 때문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온팡 바가지를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온갖 금집을 내고 이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은 뭐 하러 나갈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제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 또 보수의 희망인 장성철 소장님도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만나셨죠?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나가시라고? 아 근데 참모의 입장과 네. 평론가의 입장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참모의 입장에서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독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 박모 씨랑 같이 했고. 박모 씨? 네. 박모 씨라면?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참모의 저랑 입장에 만난 건 따로 만난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장 소장님이 저랑 같이 제가 박 실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구나. 갑자기 종시의 증언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참모 그래가지고. 입장에서는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있죠. 근데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는 지도자 아니냐, 대통령 꿈이 있는 분 아니냐, 당과 국민의힘 진영 자체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다. 지도자라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장수가 네, 숨냐 전쟁이 가장 벌어졌는데. 중요한 전장터에서 네. 역사의 중심에 서서 네. 나가시라 이런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뚫고 이기시게 되면은 정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보수우파 진영에 그냥 유일한 지도자가 될 사실은 가능성이 있다. 시대의 아픔이나 어떤 시대의 결핍을 해결하는 지도자라면 본인이 지거나 혹은 어려울 줄 아는 그 현장에도 들어가서 그거마저도 감내하고 또 그 시간을 견뎌내면 이겨내야죠. 또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한번 인증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당선될 수 있을까? 당선되더라도 저 친윤들의 기득권을 내가 타파할 수 있을까? 해야죠. 지도자라면 그걸 지도자라면. 뚫고 나가야죠. 뚫으셔라 그걸. 네, 내년 그게- 지방선거도 뚫고 나가고. 그렇죠. 그게 지도자라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지도자가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잠깐만 내가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닌데 이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은요. 예. 굉장히 그런 뭐랄까 그 좌고우면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 굉장히 직관적으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많이 말려요. 뭐 그렇게 말리고 있어요. 아. 70% 이상 말립니다. 본인은 뭐가 됐든 나가든 안 나가든 나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 저분들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그래서 장모 씨, 박모 씨 이야기도 듣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예. 자, 맥 소장님, 맥을 짚으세요, 빨리. 아니 뭐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네, 장수가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장터에 나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게 그게 멋진 장수상 아니냐. 저는 뭐 시대 정신까지는 뭐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국민의힘의 뭐 당대표 뽑는 게 무슨 시대 정신입니까? 그거는 그냥 유지 보수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정치 일정으로는 나가는 게 맞고 여건은 나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가야 된다면 말씀한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 마음속에 뜨겁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면 그 직관을 믿고 나가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뛰어들어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다 짜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서서 마주치면서 그때 상황마다 그 대응을 하는 그 정도의 어떤 격인이 있어야 당 내에서의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 대한민국의 거대한 지도자가 될 리는 없어요.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다고. 아, 제일 야당인데 왜 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현재 거예요? 상황에서는 예.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들어서 최소한 한동훈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만 남기면 차후 4년 이내는 배지는 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예. 리더는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종종 쓴 표현인데, 그러니까 결과에 책임지려면 전략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애기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기 있을 때 지도자가 나가는 건 멋있는 일이고 또 몇몇의 지도자들은 그게 모양 안 빠지는 일이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과연 낫냐? 그거는 이제 어떤 한 조직의 장기적인 결과를 두고 봤을 때 그게 아닐 때는 그건 그냥 접을 수도 자, 있어야 된다. 나는 멋있게 나갔어. 장렬히 전사했어. 그럼 본인 얘기고 그 조직에 있어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모양이 빠지더라도 저는 리더들은 항상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한번 딱 쳤을 때 자, 내가 이만큼 의지가 있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겠어라고 계속 하는 건 그건 계란값만 올라가는 일이에요.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너무 프로 참 출마로처럼 돼 있어서 그게 꼭 좋은 프로 결과가 참견러 나오고 혹은 프로 그렇죠. 출마러. 계란값 그래서- 올라가면 수입하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친윤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서정욱 변호사 출연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친윤 주류가 이번에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을 밀기로 했다. 이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 대표 옆에도 있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친윤이 돼서 친윤의 또 당대표 옹립의 대상자가 된 상황.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력이죠. 그러니까 친한으로 수석 최고위원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 죽어가는 보수의 새로운 심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확 외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는데 아이고 결과적으로는 뭐 하여튼 뭐 그 서로 결별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예. 저는 뭐 장동혁 의원 그 사적으로도 좀 알고 있는데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서 그거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가도 너무 심하게 간다 저거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주변에서 이분이 나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친윤들이 자꾸만 그런데요. 그 한동훈과 김문수 네. 이런 얼굴들로는 너무 올드한 얼굴들이니까 익숙한 얼굴들이니까 새 얼굴이 필요해. 새 얼굴이 젊은 새 얼굴. 그렇게 계속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장동혁 얘기하길래 야 장동혁은 새 얼굴이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 장동혁? 장동혁 의원 측근에게 들었는데 예. 나간대요. 오. 본인이 이번 주에 결정했고 그래요.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인터뷰 잡아야겠네. 보수 쪽에서 볼 때도 아주 극우 지지자 아스팔트 세력 몇몇을 제외하고는 반감이 꽤 있을 텐데라고 얘기했는데 예.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아. 하지만 탄핵은 일단 뭐 예를 들어 우파의 분열 이런 것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반탄으로 방어를 했지만 나가서 당을 바꾸겠다. 그리고 친윤에 대해서도 일부 청산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처음에 뭐 굳이 표현하자면 A급 친윤에서 예. 같이 해보자라고 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동혁 의원에게 그렇죠. A급 친윤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한 두 번째 줄, 세 저는 번째 한 줄? 20명까지는 A급 친윤이라고 보고 근데 이 분은 지금 순위로 따지면 넘어 5 안에는 들어갈 정도의 친윤 탑5 안에 있는 분이. A급 친윤한테 연락이 오고 네.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친윤의 대표 주자로. 근데 앞서 말씀하신 저도 그 이른바 아스팔트에 같이 시위 나가서 집회 나가서 했던 얘기들이 다 기억이 나거든요. 예. 신에 계시라고 하고 예. 막 이분이 그렇게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할 수 있나 이런 분이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깜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거예요. 당대표 깜? 네, 지금 뭐 이재명 정권 초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장동혁 의원이 그거를 뚫고 나갈 만한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 당대표 깜이냐 그거를 생각하고 판단을 할 겁니다. 개인 당대표 깜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제가 개인적 평가는 아니더라도 참 국민의힘 정치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후지게 하지 생각이 드는 게 외부에서 지금은 본인들을 개혁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을 저는 상실했다고 봐요. 자기 뭐 자가치유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자가치유거든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윤희숙, 뭐 황우여, 뭐 그다음에 장동혁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면 면역력이 없는. 면역력을 상실했어요. 아. 면역력은 이제 외부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데려와야 되는데 네. 그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력이 없거나. 정치력이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저희 당이 지금 죽어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누차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윤석열과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윤석열과 친윤 떨거지들 그리고 그 전광훈과 그 극우 패거리들 여기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미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나서서 뭐 계속 당을 만지작 되고 있으니까 그게 그 어떤 그 논리의 보편적 흐름이라든가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과 너무 괴리돼 있는데 그렇게 괴리돼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서로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과거를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본인들의 비겁 그 보수 정당이 망하는 이유는 비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 마무리합니다. 자, 새 혁신위원장이 등장했고 어떠한 또 혁신 담론이 나올 것이냐, 더불어서 새로운 당대표 후보자들이 어떠한 또 담론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노컷 대련 서영주 전 대변인 그리고 김재혁 전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